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1입니다. 고1 중간 망친 이후 집중이 안 되는 등의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고 인강으로 독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사 정승재, 현우진, 한석원 모두 맛보기로 수강하였습니다. 장단점은 보이는데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맞을지 기준이 막막합니다.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능 개념도 챙겨야 되는데 인강 선택을 도와주십시오. 자, 우선 공부에 순서가 있어요. 개념, 유형서, 중급서, 기출, 심화, 그다음에 등등이 있는데 자, 이거랑 또 별개로 가져가는 게 교과서, 올림포스, 기출, 내신 기출, 실당 테스트, 서술형 등등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착각하는 게 그러니까 1, 2등급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사실상 제 생각에 3등급에서 한 6등급까지 일반고 기준으로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뭐 수학을 못한다는 입장에서는 똑같고 그 다음에 뭐 7, 8, 9등급 여기는 그냥 사칙형 환산 이런 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고1 학생은 일단 제가 이제 5분, 10분 이렇게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 별로 나아질 게 없어요. 우선은 조언, 지금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으니 멘토를 구해라. 옆에서 이렇게 자기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기보다 살짝 높은 학생들의 공부 습관을 따라해 나가자. 예를 들면 제가 뭘로 그걸 판단하냐면 정승재, 현우진, 한석원 모두 맛보기를 수강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잘못됐어요. 왜냐면 정승재를 일단 5강 이상 수강을 한다. 이미 1타이기 때문에 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5개 이상 수강을 하세요. 강의 듣기, 그 다음에 문제 풀기, 복습하기, 강의 듣기 이걸 이제 반복을 하잖아요. 알겠다, 모르겠다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를 수강을 하는데 이거 수강했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개념을 딱 배운 거예요. 어차피 학교 레벨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이까지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야 그래도 3등급은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공부량을 가지고 가야 돼요. 쌤 같은 거 같이 풀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략적으로 강의 3시간 정도 이제 들으면은 2개 정도 듣고 유제 풀 수 있고 쌤 같은 거 풀기 4시간 정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4주 정도 하면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까지 끝납니다. 이거 매우 간단한 이야기인데 요거만 가지고도 상위 20%가 될 수 있어요. 엄청나죠? 네. 중등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고등 가서 성적이 잘 나올까요? 중등은 있잖아요. 교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개념 원리, 일품, 최상위, A급, 뭐 블랙라벨 요 정도를 선행할 때 하시고 요 정도를 현행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니까 시험 대비할 때 푸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고등은 그러면서 이제 선행을 나가주면 좋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네, 요거를 이제 해줍니다. 고등 요 정도까지를 하고 올라가면은 일반고 기준으로는 학군지에서 2등급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고1 중간고사에 숫자 변형도 없이 올림포스 고득점 출제 문제들이 그대로 나왔는데요. 서술형도 껴있어서 다 맞히면 50점 가까이 큰 비중입니다. 올림포스 유형편이나 올림포스를 고르는 게 시간 낭비일까요? 이 학교 문제 잘 된다. 이거 좀 이따 리스트를 그냥 아예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대비 전략이라는 게 그 아까 전에 요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는 자, 요 순서대로 하는 게 보통 맞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숫자 변형도 없이 올림포스 고득점 출처 문제들이 나왔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 정도면 점수를 그냥 준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시험 기간에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교과서 열심히 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올림포스 유형편이나 올림포스를 보는 게 시간 낭비일까요?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23년 기준 올포를 이렇게 가세요. 왜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느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출제해야지 복사 붙여넣기. 자, 이게 출제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켰던 것처럼 워드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올포 유형편의 워드 파일이 아직까지 배포가 잘 안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림포스를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올포 고난도 개정판을 공부하면서 플러스 구판도 같이 공부해줘야 합니다. 요거는 24년까지는 그렇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학교 기출. 와, 대표성을 띠는 학교는 의외로 남일고가 조금 이렇게 냅니다. 부산에서는 그렇고 서울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세화여고 거가 굉장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고는 광역적인 거를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중 문제 중 어려운 문제들, 그 다음에 기출킬러, 자작문제, 서술형 모두 상위 호환의 느낌으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남일고는 꽤 정석적으로 내는 편이고 카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학교 문제 잘 낸다. 자, 문제 맛집. 희문고, 상상고, 청운고, 또화고, 세화여고, 현대고, 중동고, 용인 외대부고 말고 용인고, 그러니까 부산. 명장님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평소에 잘하는데 내신 시험 때 너무 긴장해서 점수가 확 떨어지는 친구 있나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학생들 경중에 따라서 약을 먹으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진짜 그냥 신경 안정제 조금이라도 먹어라. 실제로 저도 수능 때 먹었거든요. 그 경험이 많은 원장쌤한테 가서 몇 번 가가지고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요거를 해결해 나가는 게 대책보다는 예방하는 방법이 더 쉽고 유용하다고 판단.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슈가 사실 되게 많아서 중학교 때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발견해서 해결하는 게 중요. 네, 우선은 제가 이번에 가르치는 학생 중에 자산고 그냥 정규 1등 학생 한 명 있었고요. 제 학생 중에서는 일반고 전과목 1등급은 요새는 이게 중간기말 각각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안 나오는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일반고 전과목 그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목 100점 원점수. 요 애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애들 MBTI 물어봤거든요. 이거 받은 애들의 전원이 MBTI I였습니다. I. 맨날 이어가지고 싸돌아다니고 이러면은 공부를 하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 공부량이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그리고 현재 기준 수능 고에 올라가기 전 중3 때 미적 기준 수능이 이제 못해도 2등급이 나온다. 그리고 국어 영어 잘한다.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모의고사도 꽤 잘했을 거고 내신도 1점대 극초반이죠. 1.1대였으면 올 1등급 당연히 몇 번 받아봤고 원점수 기준 99.5를 찍은 적도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만 해도 그 당시에 이제 선행이 이렇게까지 있지 않은 시절에도 고등학교 수학을 제외하면 거의 고등학교 과정을 다 보고 들어갔으니 이제 어느 정도 다 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자사고 고 1, 2 내신 시험 쳤을 때 수학 1등급이 나온다. 그냥 이미 나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공부가 뭔지 본인이 너무 잘 안다. 그냥 시험 한 2주 남기고는 쌤 저 안 갈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안 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이라는 본질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점 받기 위한 밸런스 체크가 기가 막히다. 나 수학이 이런데 영어는 좀 이러네? 그러면 이 학교의 영어 기출 수준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기출 분석이 잘 되어 있어요. 수학 이 정도야? 그러면 나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을 잃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겸손은 겸손이고 요 정도로 나올 거기 때문에 나는 딱 120점 정도 그러니까 100점만 받으면 되니까 내 실력이 딱 120점 정도의 실력이면 돼. 요까지만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엄청 간섭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적당히 우리 애가 뭘 하는지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부모님과 학생의 의사소통이 매우 빠르고 정확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공부가 어떤 트렌드로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옛날 공부랑 지금 공부랑 되게 다르죠. 아예 달라요. 아예 다릅니다. 개념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다르고요. 문제를 접하고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사고력이나 이런 생각하는 능력을 저 때보다도 많이 달라졌는데 부모님 세대보다는 어지간히 많이 달라졌겠죠. 네, 그 다음에 학원 한두 개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 애한테 필요한 선생님 얼마나 빨리 공급하는지, 그리고 과외, 학원, 자습, 장단점을 부모님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 수급이 원활하다. 요 부분이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한,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한 한 달에 사교육비 200 이상 들어가는 집 없습니다. 여기 위에 요 학생들. 네. 그래서 무슨 사교육비를 한 달에 200이나 써? 이렇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거짓말 치지 마. 이렇게까지 공부 잘하는 애가 사교육비 한 달에 200을 안 써? 그쵸? 생각하기 나름인데, 수학학원도 1년에 해봤자 8개월쯤 다니고, 학원비 수백만 원씩 하는 것도 아니고, 국어나 영어 같은 거는 자료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국어는 그냥 자료 빵빵한 학원 중에서 적당히 자료 제일 빵빵한 거 다녀봤자 2, 30만 원 얹어릴 거고, 영어는 보통 영어가 압도적으로 끝나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리고 그 방금 언급한 학생 중에 사교육을 아예 안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네, 아예 안 합니다. 근데 왜 이정민 학생이라고 했냐? 옛날에 이제 저랑 이제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덕분에 제가 준 자료 덕분에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학 특강 때마다 이제 듣기로 했으니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돈이 완전 100% 돈만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물론 이제 경향성은 충분하다. 돈이 많아야 교육하기 편한 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거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보력인데, 정보력이라고 하는 게 막 어마어마한 그런 게 아니라 대형 학원들 스케줄 올리는 거 있잖아요. 블로그나 포엠의 네이버 밴드에서 홍보하죠. 대부분의 학원에서 블로그 운영하죠. 그 다음에 저희처럼 카페 같은 데서 자료 같은 거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요 정도만 해도 부산에서 수학 어쩌고는 다 흔히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애살이 있다. 자, 이게 외부에서 주입된 애살 말고 학생 본인의 애살. 그래서 의욕이 있다. 의욕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애살 싫었다. 야 진짜 애살 싫었네. 잘하네. 이런 거. 야 임마 공부할 줄 아네.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굉장히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요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요 학생 학원비를 다 내고 일주일에, 제 반이 이제 일주일에 2번 오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고 나는 일주일에 한 시간만 그러니까 한 번만 와도 돼. 네,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 상관없죠. 학원비 다 내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이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이정민한테 뽑아 먹을 수 있는 거 뭔지 계속 생각하다가 집에 간다. 학원 마치고 땡 하면 바바방 달려가 집에 가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일주일 동안에 그 다음 시간이 일주일 후에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에 내가 이 쌤한테 추가적으로 자료를 챙길 수 있지, 이 쌤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내가 모르는 건 진짜 없었나, 이런 거를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수업 끝났는데 집에 안 가. 더 뭐 있어? 하면 아니요 선생님 잠시만요. 뒤적뒤적해요. 쌤 저 기출문제 어쩌고 뽑아주시면 안 돼요? 뽑아주면 다 할래? 그러면 언제까지 해올게요. 지가 스스로 약속을 잡아요. 아니면은 이번에 수학에 전교 1등, 그러니까 혼자 유일하게 100점 받은 그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숙제를 더 내달라고 조르는데, 혼자만을 위한 숙제 검사를 빡빡하게 쪼아달라고 요청. 저한테 쌤 저 이거 숙제 쌤 내준 숙제 다 했는데 그냥 내가 알아서 더 하라 하면은 너무 내가 나태해지니까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됐습니다. 오늘 요 정도. 네, 오늘 월요일 9시에서 10시 정도 이렇게 제가 짤막하게, 1시간이면 그렇게 또 짧지도 않아요. 그래서 매주 라이브를 조금 켜보려고 하는데요. 한 30분 정도는 이렇게 이제 질의응답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한 30분 정도는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
조금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